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이코노톡 경제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요즘에 국제 뉴스에 귀 기울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동 지역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혹시라도 전면전이 터지는 건 아닌지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오늘은 이스라엘과 이란이 왜 이렇게 으르렁거리는지, 그리고 만약 이 두 나라가 진짜로 전쟁을 하게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올지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코노톡 경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두 나라가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지부터 알아볼까요? 이게 사실 뿌리 깊은 문제라서 복잡하지만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간단히 말하면 이스라엘과 이란은 종교적, 정치적 라이벌 관계입니다. 이스라엘은 유대교를 기반으로 한 국가이고 이란은 이슬람 시이파의 맹주를 자처하죠. 서로의 존재 자체를 위협으로 느끼는 측면이 강합니다. 최근에 갈등이 격화된 주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마스와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은 작년 10월부터 가자 지구의 무장 정파 하마스와 전쟁 중인데 이 하마스를 이란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테러 집단을 지원하는 이란은 우리의 적이라고 보고 이란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억압을 멈춰야 한다 고 주장하는 거죠. 둘째, 바로 이란의 핵 개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자신들의 안보에 대한 가장 큰 위협으로 간주하고 이를 막기 위해 이란의 핵시설이나 관련 인사들을 공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공격하면서 이란 고위 관계자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직접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하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스라엘은 하마스 지원 멈춰, 핵 개발 멈춰 라고 하고, 이란은 팔레스타인 탄압 멈춰, 너희가 먼저 공격했잖아 라고 맞서는 형국입니다. 서로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으니 전면전 가능성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겁니다. 에이, 중동에서 전쟁 나면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중동 정세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몸의 혈관처럼 중요한데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바로 기름값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 때 쓰는 에너지, 난방, 이 모든 것에 기름, 즉 원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원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필요한 원유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죠. 더욱 중요한 건 우리가 수입하는 원유의 무려 70% 이상이 중동 지역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고요?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곳을 아시나요? 중동의 기름이 전 세계로 나가는 아주 좁고 중요한 바닷길입니다. 마치 고속도로의 톨게이트 같은 곳이죠. 만약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벌여서 이란이 야, 우리 기름 안 팔아! 호르무즈 해협 폐쇄! 라고 선언하거나 이곳에서 전투가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기름 공급에 비상이 걸리는 겁니다. 기름값이 솟구치겠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평소 10만원이면 가득 채우던 주유비가 갑자기 15만원, 16만원으로 껑충 뛰고 택배비도 오르고 마트에서 사는 물건값도 다 오를 겁니다. 이걸 우리는 고유가라고 부르는데요. 고유가는 곧 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기업들은 물건 만드는 비용이 올라가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결국 우리 주머니 사정이 힘들어지는 거죠. 이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건값이 다 오르는 셈이죠. 두 번째 걱정은 수출입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자동차 등 물건을 만들어서 외국에 팔아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중동에서 전쟁이 나면 전 세계 경제가 불안해지고 사람들이 지갑을 닫게 됩니다. 전쟁 나는데 누가 물건을 사겠어? 이렇게 되면 우리 물건을 사려는 외국인들이 줄어들고 우리나라는 물건을 덜 팔게 되니 수출이 줄고 경제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빠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걱정은 돈입니다. 전쟁 같은 불안정한 상황이 오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 불안하네. 돈 빼야겠다 하면서
한국에 투자했던 돈을 회수해 갈 수 있어요. 이걸 자금 유출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주식 시장이 출렁이고 환율이 오르면서 경제가 더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한국에서 돈을 빼서 안전한 나라로 옮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자, 이렇게 들으니 걱정이 태산 같으시죠? 하지만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우리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많은 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온 저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첫째, 위기 관리 경험이 풍부합니다. 과거 오일 쇼크, 외환 위기 등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위기에 대응하는 노하우를 많이 쌓았습니다. 비상 계획을 세우고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둘째, 수입선 다변화 노력입니다. 중동 의존도가 높긴 하지만 미국 등 다른 지역에서도 원유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난다면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원유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겁니다. 셋째, 에너지 효율 강화 및 신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기름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에너지 절약 기술 개발이나 태양광,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K방산의 기회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중동 지역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각국의 국방력 강화 수요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뛰어난 방산 기술력을 가지고 있죠. 위기 속에서 우리의 방위 산업이 새로운 수출 활로를 개척할 수도 있습니다. 자, 물론 이 모든 것은 만약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면적으로 가는 것은 누구도 원치 않는 최악의 시나리오니까요. 국제사회는 지금 이 사태가 더 이상 확전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국제 정세를 냉철하게 바라보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저도 계속해서 중동 정세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면서 여러분께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무엇보다 쉬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경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뿅!